보드게임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 동네형 가요트입니다. 오늘은 궁원을 둘러싼 pit빛 음모와 거대한 혈전,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존 로널드 로얼 톨킨, 이분은 세계 1차 대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솜전투라고 해서 1차 대전에서 제일 빡센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참호 안에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가 옮기는 병, 참호열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 걸려서 후송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동네 형 또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전쟁 나가서. 이걸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톨킨은 그때부터 자신의 경험, 전쟁에서 본 것들 따집기 해가지고 판타지 가운데 땅 이야기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 이야기는 이 가운데 땅의 이만한 이야기 중에 제일 스펙타클한 요 어느 부분이에요. 그래서 J.R.R. 톨킨 선생님은 거의 한 50년 동안 집필을 막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500명 정도, 나라 이름, 지명 이런 것만 한 100개 정도. 혼자서 썼다고 믿기 어려운 방대한 규모인데,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50년 동안 썼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J.R.R. 톨킨 이 어르신은 작품을 집필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우리들은 보통 어떤 캐릭터 하나를 만들고 캐릭터랑 이야기를 먼저 생각할 텐데, 이 어르신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그리고, 이 지역엔 뭐가 살고 이 지역엔 뭐가 살고, 기후와 식생 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나라가 있고 여기엔 무슨 나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경계를 내고, 그리고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여기에는 뭐가 살고 여기에는 뭐가 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설정을 다 짜놓고 거기다 캐릭터 하나를 넣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의 판타지에는 요정, 난쟁이, 오크, 유사인류 종족에 대한 이 방대한 설정, 치밀한 설정, 이런 것들은 이후 판타지 관련 소설이든 뭐 게임이든 이런 곳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워크래프트나 스타크래프트 보면 인간이 아는 이 세계의 종족의 언어로 중간중간 삽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엔타로아든 록타오가 나를 따람나 이런 거요. 가운데 땅 이야기에는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은데, J.R.R. 톨킨은 평생 자기를 판타지 소설 작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어학자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언어학 아주 뛰어나시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언어학의 재능을 자신의 덕질에다가 적극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나오는 엘프의 언어 체계, 뭐 문법, 단어 이런 거를 만들어버려요. 대단한 거죠. J.R.R. 톨킨의 작품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톨키니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최초의 톨키니언은 바로 셋째 아들내미인 크리스토퍼 톨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지 이야기의 팬이었고, 그 아버지의 그 방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버지가 미처 출판하지 못한 이런 것들 그냥 다 모아서 출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J.R.R. 톨킨 사후에 더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의 IP가 품격이 낮아지는 걸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영화 판권을 가진 워너브라더스가 도박 게임 같은 걸 만들거든요. 바로 그냥 소송 걸어서 끌어내려버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지의 제왕하고 관련된 콘텐츠들은 품격이 있어요. 대체로는 믿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지의 제왕 보드게임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반지의 제왕 보드게임 협력형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 게임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든 담고 있거든요. 절대 반지를 끼면 잠깐 투명해진다든가. 다음은 반지의 제왕 대결이라고 하는데, 반지의 제왕을 장기 비슷하게 옮겨놓은 게임이고, 이쪽에는 프로도 있고 샘 있고 피핀 있고 레골라스 있고 아라곤 있고 김리 있고 원정대들 있고, 저쪽에는 사루만 있고 나즈굴 있고, 화력은 악의 세력이 센데 이쪽에는 카운터 유닛이 있어서 버틸만 하고, 적당히 버티면서 소모전을 벌이다가 반지를 들고 있는 프로도가 모르도르까지 도착하는 구도로 게임이 펼쳐져서 해보면은 게임을 추상화해놨는데 신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은 반지 전쟁이라고 많이 하는데, 게임을 구체화해서 전쟁 부분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 게임들이 대체로 다 우수하긴 우수한데, 친구들하고 이제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한 사람은 레골라스하고 한 사람은 아라곤하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정대의 일원, 그 중에서도 각 플레이어가 그놈의 레골라스, 아라곤, 김리가 되어 원정대를 이끌고 시나리오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형 게임이죠. 게임의 시대적인 배경은 앞의 사건을 몰라야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는 오리지널로 꾸미기 위해서, 반지의 제왕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호빗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어느 세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라곤은 인간 세계의 왕으로 돌아오는 그 왕의 귀환의 주인공이죠. 다음은 종족을 뛰어넘는 우정을 보여준 명콤비 레골라스와 김리입니다. 재밌는 점이라면, 이게 소설에서는 김리가 맹활약을 하고 레골라스가 약간 병풍이에요. 근데 영화판에서는 이게 약간 반대입니다. 영화판에서는 아무래도 꽃미남이 잘 싸우는 게 멋있으니까. 다음은
캐릭터는 빌보. 빌보는 호빗 이야기의 주역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엘레나하고 베라보르라는 이 인물들은 다른 반지의 제왕 게임에서 건너온 친구들이고요. 이 파티가 땀냄새 나는 남캐들밖에 없어서 역해를 좀 수혈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전투에 치중돼 있으니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넣어주어서 파티의 균형을 이루는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게임의 특징이라면 이 상자 크기가 광기의저택 2판하고 상자 크기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 광기의저택 2판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도 편리해지고 세팅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로 문턱이 낮은 게임이 되면서 슈퍼각 게임으로 이제 떡상을 하거든요. 얘도 그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게임 세팅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앱이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는 광기의저택은 무슨 일이 펼쳐졌을 때 주사위 굴려가지고 처리하는 일이 많고, 이 반지의 제왕 가운데 땅 여정에서는 주사위가 안 나와요. 전부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맡는 역할이 있거든요. 뭐 조음도둑, 대장, 사냥꾼이나 캐릭터에 맞는 카드 몇 장, 역할에 맞는 카드 몇 장, 그 캐릭터 고유의 약점, 뭐 이런 걸로 카드 덱 하나를 만들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내 캐릭터를 강화시켜줄 카드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스타일로 진행되는 게임들이 보통 게임 난이도가 꽤 높은 블룸헤이븐, 메이즈 나이트, 아커모러 카드 게임 이런 느낌인데, 그것들보다는 확실히 쉬울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은근히 전투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달성해야 되는 시나리오의 미션이 있고 사방에서 나오는 위협들이 있는데, 주로 전투를 담당하는 애들이 막아주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빌보 같은 애가 빨리 달려서 미션을 해결한다거나, 반지의 제왕 이제 원작에서 나왔었던 그 원정대 구도랑 비슷하죠. 프로도가 반지 부시러 달리고 다른 친구들이 싸움으로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반지의 제왕은 현재 iOS 기준으로 8,900원에 살 수 있는 다른 캠페인 DLC가 있거든요. 구입하시면은 추가로 더 사야 되는 보드게임 구성물은 없이 DLC 시나리오를 즐길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많은 구독자 수로 어깨 으슥하면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